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연휴가 마무리되고 이제 2026년의 첫 번째 온전한 거래주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가격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핵심적인 변곡점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이라기보다는 향후 방향을 가늠할 조건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구간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거시경제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고용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도 일정 부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평소랑 소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재 두바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월요일과 목요일 이 이틀 동안만 시황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동안의 핵심적인 이벤트들과 그리고 온체인 지표 중에서도 조금 더 궁극적으로 주목해 보셔야 되는 그런 지표들 위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거시경제 이벤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는 굵직굵직한 거시경제 이벤트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고용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요. 수요일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와 그리고 목요일에 미국 노동부의 졸트 보고서, 그리고 금요일에는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수요일에 발표되는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같은 경우는 민간 고용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이 공신력 측면에서는 노동부 졸트 보고서나 이 비농업 고용지수보다 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이번에 졸트 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졸트는 11월이고 ADP는 12월이기 때문에 조금 더 최신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결국 금요일이죠. 이 두 가지 지표에 따라서 연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추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연내 2회 금리 인하 관점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4월 달과 7월 달에 한 번씩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1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 여전히 83.4%로 지배적인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5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중에 새 연준 의장을 선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선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변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살펴보기 전에 채택 관점에서 한 가지 정도만 더 이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CEO가 오렌지냐 그린이냐라는 이 코멘트와 함께 셀러 트래커 차트를 공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셀러 트래커 차트를 공유했다라는 의미는 지난주에 비트코인을 매집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오렌지냐 그린이냐라는 의미가, 오렌지는 비트코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린은 달러, 법정화폐를 의미하는 만큼 이 스트래티지의 궁극적인 방향성은 오렌지, 즉 비트코인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다음 주 1월 15일에 MSCI 지수 편출 여부가 결정이 되는 데다가 최근에 달러를 매수한 이력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중의적인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텐데요. 다소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그널 두 가지와 긍정적인 시그널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부정적인 시그널들.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쪽에 무게감이 실리는 신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IFP라고 해서 인터 익스체인지 플로우 펄스라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는 현재 자본이 파생상품 시장과 현물 시장 둘 중에서 어디로 향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현재 이 지표가 92평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이 얘기는 자본이 파생상품 거래소보다는 현물 거래소로 더 유입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시장이 더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레버리지를 많이 동원한 투기자본, 즉 투기성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파생상품 시장으로 자본이 많이 유입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현물 시장으로 더 많이 이동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투심이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장기 바닥 구간에서는 가격 반등보다도 먼저 IFP 지수 자체가 개선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 이후에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신호가 회복되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잘 관찰해 봐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온체인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가 현재 99K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적인 관점에서, 즉 온체인 관점에서 추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99K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긍정적인 시그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신규 거래 실현 가격 지표인데요. 현재 신규 거래들이 가장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가격이 지지부진한 구간과 조정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가파르게 신규 거래들은 물량을 매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래된 주체들, 과거에 비트코인 시장을 좌지우지하던 이 주체들이 던진 물량들을 신규 거래들이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다는 건데 이 신규 거래들은 기관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큰 손들, 이 기관들이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음은 스테이블코인의 거래소 유입 시그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최근에 가격이 조정받는 구간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거래소 유입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는데 다시 크게 반등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510억 달러에서 810억 달러로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시그널은 투자자 재진입의 초기 신호로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90일 이동평균은 아직까지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자본이 적극적으로 유입된다라는 시그널이기보다는 기존 유동성의 이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신규 자본이 더 강하게 유입이 될 때 진정한 강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다소 못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활성 주소 수가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69만 9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성 주소가 급증한다는 것은 네트워크 사용과 실수요가 동반 확대되고 있다는 시그널이고 또한 개인 투자자, 즉 리테일 참여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들이 유지가 될 때 중장기적으로 이더리움 수요 기반과 시장 심리 개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현재 이더리움을 전략적으로 매집 중인 비트마인이 주식 발행 한도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트마인의 이사회 의장인 톰리가 주주들에게 발행 가능 주식 수를 기존 5억 주에서 500억 주로 확대하는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해당 조치가 지분 이석의 목적이 아니라 자본 조달, 인수합병, 향후 주식 분할을 위한 유연성 확보 차원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견이 나오고 나서 비트마인 가격은 단기적으로 15% 단기 급등을 하면서 장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즉 이 추세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헤드라인 위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6년은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지형에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해다. 이런 분석이 각 기관들의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과 영국,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은행, 스테이블코인, 시장 구조 전반을 포괄하는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는 규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1월 15일에 MSCI 편출 여부가, 스트래티지의 편출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기간에 또 시장 구조 법안이 상원 마크업을 하게 되는데요. 코인베이스의 고위 임원이 시장 구조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 단일 규제를 넘어서 암호화폐를 정식 자산군으로 규정하는 핵심 법안이고 현재 올바른 방향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들을 굉장히 좀 코인베이스가 잘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로비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은 좀 신빙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과 지정학적 이슈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미국이 군사적인 개입을 통해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이 악재 자체가 구조적인 악재라기보다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유발한 악재로 볼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이슈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현재 시장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의 지위 변화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이나 이 매크로 변수로 인해서 변동성이 반복되지만 동시에 이 규제적인 이슈들 그리고 인프라적인 이슈를 통해서 이 제도적인 틀이 완성되는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고, 이 얘기는 결국 암호화폐가 더 이상은 주변 자산이 아니라 기존 금융 시스템 안에서 운용되고 수탁되고 결제되는 정식 금융 인프라로서 완연하게 이동 중이다, 이런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이런 변화들의 후행 변수로서 반응이 될 것이고,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와 차트 관점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볼 텐데요. 현재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최근까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가파르게 가지고 갔다가 이 구간에서부터 반등을 시작을 해서 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양수 영역으로 진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표가 양수 영역으로 진입하는 구간이 추세적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중요한 구간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 두바이에 있다 보니까 한국 시각으로는 한 3시 정도 내외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 장이 바뀌고 나면은 가격에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차트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명확합니다. 추세적으로 회복이 되는지 그 여부들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 촬영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22평선을 넘어서서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평선이 상승하는 데 반해서 52평선은 계속해서 하회를 하면서 이 구간에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기 직전의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가 포착이 되고 정배열이 나타나면은 조금 더 강하게 반등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RSI 같은 경우도 현재 2평선에서 반등을 해서 중립 구간을 넘어서고 58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MACD도 강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적인 관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본격적인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구간이죠. 100K를 중심으로 해서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이 위치하고 있는 그 구간, 그리고 심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저항선, 그리고 365 이평선과 400 이평선이 있는 이 구간들을 차례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여기서 조정을 받더라도 20과 52평선을 지지받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95와 100K를 회복하고 지지 구간으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현재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는 숏 포지션이 92.2K 그리고 롱 포지션이 90.5K에 아주 비슷한 수준으로 짙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 방향성 자체는 명확하지 않은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중요한 거시경제 결과들을 하나씩 소화하면서 그에 맞는 대응 전략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멤버님들 다음 시황은 목요일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힘차게 보내시고요.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에 너무 일일비하시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이 시장을 꾸준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멤버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